혜라님,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당시 경호처를 찾아가서 총기 사용 안 하고 뭐 했냐고 이렇게 강하게 질책했다는 내용을 경찰이 확보했다. 이런 뉴스가 어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선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당장 구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혜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얼핏 보면 그게 굉장히 강자 마음 같아요. 화내고 알아야 할 사람 질책했으니까. 엄청난 약자 마음이지. 자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강자라고 인식을 안 해주는 거야. 일개 범부의 아내. 내 남편이 잘못돼서 아파져서 속상하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하소연할 곳을 간 거예요. 약자지. 애기 마음이지. 엄마한테 자기 넘어져도 땅바닥을 떼찌 해달라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 굉장히 강하네, 이분이. 보통 이해받고 싶어도 보통 영부인 같으면 아랫사람한테 자기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는 그 수치를 알아요. 약자의 수치. 그래서 내가 약자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 있거든. 내가 남편과 싸웠어. 그러면 친정 엄마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 있고 친구 만나서 그럴 수 있지만 약자의 의식이 센 여자분들 중에는 보면 자기 아기를 붙잡고 어린 애기한테 니네 아빠가 이랬어. 내가 니네 아빠 때문에 힘들어. 하면 안 되는 거지. 애는 약자고 내가 강자인데 내가 약자 짓을 해. 이해받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골부리고 하는 게 약자 마음이거든요. 그 약자 마음을 써도 되는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거든. 근데 이분은 대통령과 영부인 자리에서 자기가 영부인 역할을 한다는 걸 잠재의식이 모르는 분이야. 대통령과 영부인이 왜 힘드느냐. 특히 대통령. 아무한테도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 사실은 제일 윗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의 책임을 왜 아랫사람한테 지게? 아랫사람이 뭐라고 해? 그러면 책임져줄 수가 없는 거지. 가장 책임의 맨 끝단이거든. 근데 그걸 갖다 징징거릴 때 가끔 보면 엄마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만이나 이런 거를 자식들한테 징징거리고 얘기해. 아니 어떻게 해결해줘?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 아빠가 돈을 많이 안 벌어 와서 힘들다. 그럼 내가 초등학교 때 나 돈 못 버는데 엄마 어떡하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다 주지? 힘들게 하고 본인의 마음의 짐을 다 그냥 주면서 애기지. 그 다음부터 엄마가 존경스럽게 해서 애기를 보이는 거지. 똑같아요. 김건희 여사도. 본인이 감당하고 묵묵히 인내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경호처에 가서 총 안 쐈다. 경호처가 총 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총 쐈다면 경호처 직원들 다 걸려 들어가고 오히려 윤 대통령은 더 악화됐어. 그러니까 두 부부가 많이 모자라. 비상계엄을 해서 그치? 국민들을 위협하고 무력으로다가 장악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무리가 일어났잖아. 그랬더니 본인들이 계몽령이라고 하면서 무력 사용도 없었고 막 그걸 아랫사람들이 안 한 거야. 그치? 근데 경호처 보고 총 사용하라고. 아니 만약에 경호처 사람들이 총 사용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공공연끼리 서로 부딪히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겠죠. 일어났는데 네. 국민이 누구 편을 들었겠냐고. 국민이 누구 편 들었겠냐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편은 못 들죠. 못 들지. 어떻게 네. 들었겠어. 계엄 일으킨 사람들이 이번엔 경호원 시켜서 총 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남편은 어떻게 됐겠어. 많이 모자라. 그러니까 비상계엄한 윤 대통령과 살 수 있구나. 이런 의식이라. 어떻게 총 안 쐈느냐고 뭐라 그래. 아니 총 쏘고 이재명한테가 총 쏘고. 될 수가 없네. 불가능한 거잖아. 무슨 암살 특공대도 아니고 그걸 썼다가는 자기 남편이 자기와 다 같이 몰락이야. 그냥 여당은 몰락했을 거야. 경호총에서 총 쏴서 누가 부상을 입고 막 그래서 공권력이 훼손되고 그러면 뭐 두고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국민들이 자기들이 약자라고 윤 대통령이 그래도 구속됐으니까 약자라고 편들어줬지만 그렇게 공권력을 훼손해서 경찰인가 누구를 쐈어. 근데 죽었어. 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회생 불가능. 그런데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린아기야. 자기 성질대로만 가려고 해. 그러니까 성질 더러운 아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 윤 대통령과 똑같이. 그냥 자기 소가지대로 안 되면 그걸 참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승질대로 해. 야당이 탄핵 특검 하니까 승질난다고 그냥 비상계엄 해버렸어. 해버리고 다행히 아랫사람들이 너무 이게 희한하잖아. 말을 안 들었더니 이번에 자기 말을 안 들어줄 아랫사람 덕분에 살아놓고 계몽령이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똑같아. 지금 김건희 여사도 소갈딱지가 못 데쳐먹어서 그냥 승질만 있어서
아랫사람은 그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총 쏘고 감옥 들어가? 자기는 아랫사람 위해서 죽을 각오 돼 있나? 그런 얘기를 해. 그게 애기예요. 남의 힘든 사정 생각 안 하고 남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거야. 이분들은 윗사람으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국민 말도 안 듣고 옆에 사람 말 안 듣는 거야. 국민의힘이 총선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한동훈 대표 힘들었어. 말 안 들어주고 그거 선거운동하느라. 근데 그 힘든 거 하나도 안 알아주네. 일도 안 알아주고 오히려 배신자라고 하면서 자기들만 보호하라고 하고. 똥싸배기 애기 마음이죠. 승질 못 돼. 역천자 마음이야. 그러니까 막 민주당에서는 위험하다. 위험한 게 왜 위험하냐. 가해자 강자라 진짜 총 쏘고 이래서 위험한 게 아니라 애기의식이야. 승질 더러운 애기의식. 한 치 앞도 못 봐. 의식이 성숙해서 한 치 앞을 본다면 오히려 잔인성의 살기가 있다면 비상계엄 성공시키지. 만약에 진짜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근데 애기니까 승질 부리면서 그냥 해! 뭐 이렇게 하고 날마다 그래서 국정 운영하면서 된 게 뭐가 있어. 잼버리가 됐니? 부산 엑스포가 됐니? 이게 뭐 아무것도 된 게 없고 이제 미국한테 민간 국가로 지정되고 이렇게 된 게 의식이 너무 어려서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승질대로 총 쏘고 안 가면 되는 거야? 야, 나는 진짜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라고 바보 같은 의식인 분이라 그래서 국민한테 미움받았구나. 날마다 미운 짓을 하고 자기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행동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철없는 3살짜리가 하는 짓인 거지. 지금 자기는 3살이 아니거든. 국민이 아플 때 부모 마음 쓰고 아픔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좋자고 자기 사랑받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의식이 안 되는 분이 그 자리에 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통받지. 내려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한테 그렇게 뭐 총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너희들만큼 위험할까? 너희들만큼 위험할까? 이분들은 모자라서 어리석어서 위험하고 민주당은 잔인해서 위험해. 이재명 대표는 잔인성에 살기로 위험한 거야. 잔인하거든. 국민 앞에서 포커페이스로 딱 웃으면서 뒤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분들이 이렇게 똥오줌 못 가리고 질질 싸서 위험한 거야. 그 김건희 여사랑 윤 대통령은 순진하다고 해나? 이거 어리석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말을 막 하고 경호처에서 난동 부리면 이 애기가 나갈 거를 알 텐데. 국민들이 알 거를 알 텐데. 그동안에 날마다 전화의 대화 기록 같은 게 까발려졌을 때 수치 그렇게 당했잖아. 근데 본인들의 수치를 모르는 거야. 그냥 똥싸배기 애기 자체라 애기짓 하면서 애기짓 하는 수치를 몰라서 날마다 처맞고 수치당하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 사건 보면서 내가 저분이 똑같이 매일 수치 떨고 까발려져서 민주당한테 국민들이 미워했는데 국민들이 왜 미워하는지 모르는구나. 민주당이 날 공격하고 이렇게 까발려서 날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자기의 수치를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지.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이거 들키면 이거 나쁜 짓이니까 사람들이 날 미워할 거야. 수치스러워. 이거 훔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훔친 걸 누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그럼 저 새끼 때문에 나는 미움받는 거야. 내가 훔친 걸 얘기했네? 들통난 게 수치스럽지 도둑질한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닌 거야. 수치를 모르는 분이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자기가 한 행동을 알려서 자기가 한 행동이 수치가 아니면 뭐 그렇게 난리치지도 않았을 테고 그 까발려졌을 때 국민한테 미움 안 받았을 텐데 자기가 행동을 고치고 내가 무슨 짓을 했을 때 부적절하고 이게 영부인의 마음이 아닌 수치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민주당이 왜 이런 걸 얘기해? 왜 날 수치 줘? 이제 알겠네. 못 고친 걸. 계속 못 고친 게 자기가 수치를 떨어놓고 민주당이 자기를 수치 줬다고 생각해. 아무리 민주당이 수치 줘도 자기가 수치 떨지 않았어. 근데 민주당이 수치 줬어. 그럼 국민은 민주당을 역풍이 불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역풍이 불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너무 수치를 안 고치고 계속 떨었기 때문이야. 떨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수치를 모르네. 민주당이 자기를 수치 줬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수치 던 걸 몰라. 이번 사건도 본인이 엄청난 수치지. 그렇게 한 거. 네. 근데 그걸 모르는 거네. 어쨌든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고 탄핵 심판이 지금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혜라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탄핵 인용이 돼야 돼. 왜냐? 지금 영부인의 의식과 윤석열 대통령의 의식은 정상적인 의식이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국민 메시지 냈대? 며칠 전에? 단식하지 말라고. 그분은 오직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지 결코 우리 전체 나라의 대통령이 되지 못해. 날마다 갈라치기 하고 이간질하고 이번에 비상경 사태 이후에도 어떤 행보를 보였어. 계속 갈라치기 하고 극단적으로 네.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더군다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까지 이런 식이야. 대통령 지금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권력 무시하고 오히려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을 쏴라. 이런 식이야. 이재명 대표는 없애야 되고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의식을 가진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과 영부인을 하나.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극도의 혼란이 올 거야. 근데 탄핵이 인용되면 일단 처음에는 혼란이 오겠지. 난리치고 데모하고.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국민들이 다시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가라앉게 될 거고 다음번에 조금 온건하고 국민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극단적인 자기 지지층만 포용하면 안 되고. 근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극단적인 자기 지지층만 포용하고 있고 그게 안 될 때는 뭐 죽여서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이런 의식에다가 그런 의식을 감추지도 못하는 분이야. 이재명 대표는 극단적인 자기 지지층만 보는 사람 맞거든. 왜냐하면 비명 행사시키고 친명만 끼고 아주 민주당을 다 장악해서 이재명 없으면 안 되는 당으로 만들어서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잔인성의 살기가. 근데 이 사람은 포커페이스. 그래서 잔인한 거야. 아닌 척해. 통합행보 하는 척만 하지. 내면은 통합행보 없거든. 근데 그렇게 꾸며대고 지금 약간 중도층을 향해서 읍소하는 거야. 자기 사법 리스크 방탄하고 대통령 되려고. 그런 분들이라 이분들이 가야 돼. 이분들이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이 돼서 내려와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유죄 선고 받아서 역사 속으로 자기만 인정받고 사랑받겠다. 그리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네 편 내 편 만들고 상대편 국민을 안 보고 나라를 갖다 마음 안에서 두둥강 내는 이분들이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나라가 평화롭고 중도층에서 나와야 돼. 다 모든 국민은 내 국민이라고 아우를 수 있는 미움이 세지 않은 분. 근데 참 그게 어려워요. 미움이 세지 않은 분 중에는 에너지가 또 약해. 그러면 국민 통합을 못 이뤄. 끌려다녀 국민한테. 단호하게 국민을 확 끌어안고 국민이 날 미워해도 그걸 포용할 수 있는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잠재의식이 약해서 흔들리고 끌려갈 확률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강성 조금 결기가 있고 에너지가 센 분은 이게 집착과 거부감이 아주 세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엄청 집착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그 가해자 수치 미움이 세서 그런 분은 또 갈라치기가 되니까 그래서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하늘이 와 계시니까 하늘의 영이 우리 민족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미움이 죽으려면 한 번 더 아파야 되면 극단적인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분이 돼도 우리 국민이 한 번 더 죽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은 그러지 그 애라니 누가 돼야 되었고 그렇게 우긴다고 그렇게 됩니까? 자기가 그걸 바란다고 돼? 세옹지마라고 하죠.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훗날에 그게 좋을지 나쁠지 모르는 거야. 모든 애고는 겸허하게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헌재의 일은 헌재가 하는 거야. 국민은 받아들일 뿐이에요. 각자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나라가 빨리 안정되지. 버럭버럭 하면서 저기 극우층, 극좌층처럼 우리 채널이 반드시 헌재는 이렇게 하세요. 막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제 의견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면 따라가겠습니다. 하잖아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탄핵 인용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덜 아파. 제가 얘기하는 쪽은 누구 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덜 아파지고 경제가 사는 쪽을 얘기하는 거죠.